자, 10번 문제 풀이할게요. 10번 문제 봤더니 부분집합의 개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NA가 10이고 NB가 8이다. 그리고 NA합 집합비가 10이다. 근데 X가 A의 부분집합이래.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X교집합비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건 때문에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NA교집합비는 뭐다? NA교집합비는 바로 얼마다? 6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그제? 요 두 개 더해서 빼면 돼. 18에서 10 빼니까 6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니까 지금 현재 A랑 B 집합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10개. 그죠? 여기가 8개면 여기 가운데 6개가 되더라. 그러면 뭐냐? 여기서 남은 것들 써보면 여기 4개, 여기 2개가 남죠. 자, 여기 X가 위치하는데 X를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그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3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지? 여기 6개 중에 3개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결정해 주시는 게 뭐다? 아, 6에서 3개를 뽑아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조합이 되겠네. 6C 3일. 나머지 어떻게 결정되는 걸 보냐 했더니 여기 자 A의 4개의 원소들이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 경우가 4번 곱해지더라. 그래서 2의 4제곱이 곱해져 있습니다. 63을 계산해보면 저건 20이고 여기는 16이 곱해지니까 답은 얼마다? 320이다. 이렇게 해서 2번 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게 NA가 10이고 NB가 8이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AB가 만약에 결정돼 있단 말이 없다면 우리가 보통은 AB를 결정해주는 경우의 수도 구해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면 U라는 전체 집합을 잡고 U의 원소들 12개 이렇게 써놓을 거야. 그지? 거기서 이런 조건을 줬다고 한다면 A 집합을 결정하고 B 집합을 결정하고 A 교집합 B를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X를 결정할 텐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A가 이미 결정돼 있고 10개로 결정돼 있고 B가 8개로 결정돼 있고 이미 합집합 B가 12개로 결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이건 고정이야. 고정. 원소들을 결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결정할 거는 X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어떤 원소인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어떤 4개의 원소가 있는 거고 어떤 6개의 원소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뽑아서 넣고 여기서 뽑아서 넣는다. 그리고 요 4개랑 6개의 원소들이 어떤 건지 결정해 준 경우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들만 잘 알면 우리가 이렇게 63 곱하기 2의 4제곱으로 바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10번 문제의 풀입니다. 답은 320이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이. 자,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지도를 서로 4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하는데 5개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지도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는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옆에 보면 4개가 영역이 존재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서 이런 거 풀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떤 걸 생각하냐? 요 가랑 다의 색깔이 같을 때, 그죠? 그리고 2개가 다를 때로 나눠서 푼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말을 결정해주는 방법은 5가지, 그죠? 네 가지 색, 4가지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서 어떻게 구하라고? 바로 가랑 다가 색깔이 같을 때. 가랑 다가 색깔이 같을 때의 경우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 동시에 칠하시고 그게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칠하는 거 이 2개랑만 다르면 되니까 2가지. 여기도 2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가랑 다가 색깔이 다를 때 생각해주면 먼저 가에 칠하는 거 3가지. 그리고 다에 칠하는 거 2가지가 될 거고 이게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3개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 칠하는 건 1가지. 라이트라는 것도 1가지. 그래서 이 2개를 더한 다음에 4를 곱하면 답이겠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2 더하기 얼마? 6 곱하기 4. 그래서 얼마냐면 72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풀의 핵심이야. 알겠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냐면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포함배제로 풀어도 되더라. 포함배제로. 그래서 마에 칠하는 거 4. 그지? 그리고 가에 칠하는 거 3.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 여기서부터는 괄호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3이지? 그러면 2.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리고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놔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2의 세제곱부터 2까지 무조건 빼고 더하면서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12 곱하기 얼마야? 8 빼기 4. 4에다 2를 넣으니까 6이다. 그래서 72로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들 기억을 해두면 우리가 좀 쉽게 풀린다. 근데 물론 4개짜리는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 그지? 언제? 5개짜리가 나왔을 때는 2번 풀이가 훨씬 빠르다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11번 풀이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어볼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 12번 문제 같은 형태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인데 이런 게 뭐냐면 바로 거꾸로 추산하는 거야. 거꾸로 추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성 함수나 여러 가지 함수 문제들이 나오면 이렇게 먼저 F에 넣고 F에 넣는 형태로 많이 접근하기 쉬운데 그렇게 접근한 것보다 얘는 뒤로 7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놈이 바로 7이 됐을까? 이렇게 거꾸로 추리해보는 거, 거꾸로 추리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더라. 이게 함수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너네 수열을 배우게 되면 수열과 관련된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유형 중에 하나야. 거꾸로 추산하는 거.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바로 여기 봤더니 함수가 x가 짝수일 때는 이렇게,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7이 됐을 때 7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바로 요 앞에 있는 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생각을 해봐. 홀수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7이 되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7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 14가 돼야 돼, 그지? x 플러스 1이 14가 된다는 얘기고 바로 x가 얼마다? 13일 때. 바로 13에서부터 7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fk의 값이 되는 거고 하나 더 보고 하나 짝수일 때 생각해보면 짝수는 여기겠지? 그럼 1을 더해서 7이 되려니까 여기 바로 보다 6이다. 6에서부터 나온 거다. 그럼 거꾸로 가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럼 홀수에서 13이 나오는 경우 생각해봤더니 x 플러스 1이 26이 돼야 되더라. 그래서 x는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짝수는 1을 더해서 13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얼마다? 바로 12일 때 가능하더라. 대체 자, 6일 때 생각해볼게. 자, 6일 때는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누는데 홀수에서 6이 나오려면 요 합을 더한 게 12가 돼야 되더라. x 플러스 1이 12가 돼야 되더라. 그럼 x 얼마다? 11이다. 맞지? 10이다 1 더하면 바로 12가 되고 2를 하니까 6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짝수야. 짝수에서 1을 더해서 6이 될 수 있냐? 있어? 짝수에서 1을 더해서 6이 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가능한 값을 찾아보니까 25 그리고 12, 11 요 세 개를 더하면 답이겠더라. 그래서 답은 얼마다? 48이 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추산하는 문제, 거꾸로 추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놔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면, 앞에서부터 K를 대입해서 막 복잡하게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7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바로 이 풀이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어 마치겠습니다. 자, 13번 풀이. 13번 풀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어떤 거냐? 바로 사물함 배치 문제다. 사물함 배치 문제. 근데 어떻게 돼 있어? 같은 층에는 남학생의 사물함과 여학생의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정하고요. 여학생은 1층 사물함을 배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7개 중에 5개를 우리가 배치시킬 건데, 배정시킬 건데 중요한 게 뭐냐? 남자 셋, 그리고 여자 둘이더라. 그지?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가를 보니까 가는 뭐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층에서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층에서 이웃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서 보니까 여학생은 1층에 쓰지 않는다. 1층을 쓰지 않는다. 요런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학생 1층을 쓰지 않기 때문에 2층에는 여학생을 배치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야? 여학생이 배치되는 걸 봤더니 뭐다? 2층하고 3층에만 배열이 되더라. 그지? 그래서 우리가 2층, 3층 넣고 볼게요. 3층, 2층이야. 이렇게 4개를 놓고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여학생이 배치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배치되냐? 바로 한 층에 2명이 배치될 수 있죠. 그죠? 한 층에 2명이. 그래서 1번 보니까 여학생이 한 층에 배치됐대. 한 층에. 그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한 층에 배치됐대. 자, 여학생이 한 층에 배치될 때는 뭐야? 2층 한 층에 배치되거나 3층 한 층에 배치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가 존재하겠지? 2가 되고요. 그럼 거기서도 뭐야? 1번 여학생, 2번 여학생. 2번 여학생, 1번 여학생이니까 2패까지가 붙더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남학생을 배열하면 되는데, 자, 한 층에 다 배열했기 때문에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뭐야? 여기, 5군데가 되겠더라.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남학생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뭐야? 4 곱하기 60 하니까 240. 됐지?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여학생이 2층에 배열됐다. 2층에. 자, 2층에 배열되는 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돼? 3층에 배열됐으니까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2층에 배열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두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2 곱하기 2가지더라.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만약에 이렇게 배열하기로 했어. 근데 여학생이 2명이잖아. 2명을 배열하겠지? 2명을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 2패까지가 붙는다. 그지? 그럼 이제 뭐냐? 남학생들은 여학생과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못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디밖에 배치가 못 된다?
1층밖에 못 넣더라. 1층밖에 배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팩? 3팩이 붙더라. 알겠지? 자, 이거 계산해주면 8, 6, 48. 그래서 요렇게 48이 붙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240 더하기 48. 그래서 288가지가 바로 이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배치 문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 이렇게 조건들. 여학생 1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나 조건 때문에 여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게 쉽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여학생을 배열하고 나머지 남학생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가 이 형태의 문제도 굉장히 빈출된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사문화 배치, 자리 배치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 번 풀어서 완벽하게 숙지해서 시간 단축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원주율을 8등분한 8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의 개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삼각형의 개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삼각형의 개수는 총 8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다. 그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답은 8, 7, 6을 3, 2로 나눌까? 그래서 8, 7, 6을 3, 2로 나눌까? 그래서 얼마다? 56개다. 이게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뭐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직각. 직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원에서 직각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뭐랑 연관되냐면 바로 지름과 연관이 되더라. 지름.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직각삼각형. 그리고 나중에 각각의 문제가 나오는 직사각형 문제들.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바로 뭐로 푼다? 지름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야. 지름을. 그래서 지름을 생각해보면 지름이 가능한 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4개 가능합니다. 총 가능한 지름은 4개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름 4개를 잡을 수 있어. 지름을 잡는 방법은 4가지. 4야. 그럼 지름을 잡았어. 그럼 그때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 세면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한 가지, 그지? 이렇게 2가지. 여기 무조건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그리고 이쪽도 4가지. 5가지, 6가지. 총 몇 가지? 6가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4, 6에 24가지.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만 잡아주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린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개수다. 알겠죠?